뭐? 춤추는 여자? 한국무용이고 나발이고 그거에서 돈이 되니? 엄마,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돈 하세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나요? 야, 그런 말 마라. 이런 대형 쇼핑몰 갖기까지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엄마가 고생했나요? 뭐? 솔직히 아버지가 건설 사업해서 돈 많이 버셨죠. 너 또 네 애비 편드냐? 나 버리고 딴 년 만나 재혼한 사람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그 얘긴 그만하세요. 아버지랑 이혼하시면서 쇼핑몰 지분 3분의 1 받으셨잖아요. 지분 받으면 그 사람 욕도 못하냐? 날 버린 사람이 누군데? 엄마, 그냥 두 분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 거죠. 뭐 좋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내가 만나보라던 하버드 나온 아가씨랑 미주건설 회장 딸이랑 다 이 여자 때문에 거절한 거냐? 그럼요. 전 영희랑 벌써 5년째 연애 중인걸요. 이제 영희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었으니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엄마. 아이고, 야 이 등신아. 재력 있는 집 사위로 들어가야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쇼핑몰 다시 흑자로 전환시킬게요. 이 헛똑똑이 같으니라고. 야, 영희인지 뭔지 엄마 아빠도 없다며.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스님 되기 위해 집을 나가셨다고 하네요. 완전 코아 아니냐 코아. 본인이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내 참. 시립무용단에서 인정받는 무용수예요. 엄마, 예술인이라고요. 예술? 예술 좋아하시네. 갖다 붙이기는. 아휴, 마음에 안 들어. 난 반대니까 여튼 그렇게 알아라. 아버지도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엄마라도 힘이 돼주셔야죠. 네 애비도 반대했냐? 웬일로 쿵짝이 맞았구나. 사는 동안 의견 일치 한 번 없었는데 말이다. 엄마, 제발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딴 여자 알아봐라. 오빠, 어머님도 반대하신 거지? 정말 미안해. 그렇게 됐네. 어떡하냐. 아버님 집에서도 반대하셨잖아. 두 분 다 날 싫어하시네. 영희를 직접 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 텐데 괜히 조건만 갖고 그러시네. 엄마 돌아가셔. 아빠 연락 끊겨. 뭐 내가 시댁 입장이어도 싫을 것 같긴 해. 영희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여잔데 그거면 된 거야. 우리 질러버리자. 뭘 질러? 혼인신고부터 해버리자고. 뭐? 그럴 수 있어? 왜 못해? 내 인생 내가 지르는 거지. 영희랑 평생 사는 건 난데. 고맙긴 한데 마음이 무겁다, 정말. 무거울 거 없어. 혼인신고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내일 지르자. 알았어, 오빠. 사랑해, 영희야. 나도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밀어붙여줘서. 난 용기가 없었는데. 나만 믿어. 아무 걱정하지 마. 4개월 후. 예, 며느리야. 내가 꼭 먼저 문안 인사를 드려야겠니? 며느리님께. 아,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공연 준비 때문에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래, 공연도 좋지만 우리 예의 갖출 건 갖추고 살자.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것도 네 시아버지가 복장 터져 하시는데. 여러모로 죄송스럽네요, 어머님. 솔직히 나도 근사한 며느리 좀 얻어보나 기대하다가 널 만나고 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죠, 어머님? 아니까 다행이로구나. 뭐 나도 재혼한 처지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반의 반도 안 하는 거다 지금. 제가 잘 알아들을게요, 어머님. 각설하고 다음 주 수요일 제사인데 그 전날 와서 준비 다 하고 제삿날 복장 제대로 갖춰 입고 오너라. 아, 어머님.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는데 그날 공연이라서 죄송합니다.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공연?
예, 며느리야. 지금 나 재혼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거 맞지?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어른들 다 참석하는 자리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빠지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알 바 없고 시어머니 얼굴에 제대로 먹칠하겠구나 아주. 어디서 근본 없는 애가 며느리로 와가지고. 에휴. 어머님, 그럼 제가 그날 공연은 다른 사람에게 대타로 뛰게 할게요. 진즉 그럴 것이지. 그래, 복장 갖춰 입고 정갈하게 오너라. 네, 어머님. 영희야, 다음 주 수요일 이 시엄니 생일인 거 까먹진 않았겠지? 네? 어머, 어머님 죄송해요. 그날 아버님 댁 제사라서. 뭐?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우선이라는 게냐 지금? 아, 원래 그날이 제 공연 날이었는데 제사에 꼭 참석하라고 하셔서 취소하고 가보려고요. 너 지금 시엄니 혼자 산다고 무시하는 게냐? 늙은 여자 초라하게 혼자 생일상 맞으라는 거지?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주말에 미리 생일 파티하는 게 어떨까요? 됐다. 안 할란다. 난 이미 마음 상했다. 시아버지 쪽이 더 중하다는 거지 않냐 지금? 아니에요. 전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님. 대체 넌 누구 편이냐?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애랑 혼인신고한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아주 미운 짓만 하는구나. 저 같은 여자요? 그래, 못 살고 부모 없고 능력 없는 여자 말이다. 딱 너지 뭐냐? 어머님, 그래도 정식 며느리가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뭐? 너 그 집 새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대드냐?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너? 아니에요, 어머님. 일단 오빠랑 상의를 좀 해볼게요. 죄송해요, 일단. 됐다. 다 집어치워라. 오빠, 나 진짜 지친다, 지쳐. 두 집 시어머니께서 왜 나한테만 연락하시는 거야? 왜? 두 분 다 자기한테 연락했어? 무슨 일 때문에? 새 시어머님은 제사라고, 어머님은 본인 생일이시라고.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자기 공연이잖아. 공연은 어쩌고. 일단 공연 대타에게 맡기고 제사 참석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 생일에 안 온다고? 그렇지 뭐. 그러면서 나 같은 여자 며느리로 들인 걸 후회하신다나? 에휴, 자기야,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데. 당연히 무대에 서야지. 어떻게 그럼. 양쪽 집안이 아주 난리인데. 내가 이리도 중요한 존재인지 몰랐네 참. 내가 양쪽 다 찾아갈게. 걱정 마. 어떡해. 그리고 엄청 뭐라 하실 거야. 내게 또. 점심때 엄마 찾아뵙고 저녁 때 제사 참여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연락 다 드릴 테니 걱정 마요. 정말? 휴, 다행이네. 제발 내게 연락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러게. 아들은 내게 해야지. 왜 남이 며느리에게 난리 들이신 건지 이해가 안 돼. 내 말이. 선우야, 며느리야. 우리 쇼핑몰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미리 공지하마. 네, 아버지, 어떤 건가요? 1층 매장들 다 정리하고 탑10을 크게 드리기로 했다. 아이고 여보, 역시 대표는 달라. 트렌드에 민감하시다니까. 아버지, 근데 1층 카페랑 햄버거집, 잡화 가게들이 다 잘 되고 있는걸요? 그 카페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만 탑10이랑 이미 구두 계약 마쳤고 다음 주에 정식 계약하기로 했다. 엄마가 분명 반대하실 거예요, 아버지. 엄마 지분도 3분의 1이나 있잖아요. 3분의 1밖에 없는데 어떻게 반대하니?
네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매장들 정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 내가 다 시장성 조사해보고 내린 판단이니 존중해다오.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네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요? 네가 알아서 잘 전해라. 난 도통 네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그래, 아들 말이면 좀 들으시겠지 뭐. 잘 결정했어요, 여보. 역시 선구안이 있다니까. 엄마, 아버지가 쇼핑몰 1층에 탑10을 크게 들이신다네. 뭐? 무슨 똥단지 같은. 그럼 내 카페는? 다른 가게들은? 아, 다 정리하라시네요. 뭘 다 정리해? 누구 맘대로. 이건 내 카페고 그 쇼핑몰엔 내 지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버님이 막무가내시네요, 어머님. 아휴, 불도저에 소통 불능인 네 시아버지가 들어먹을 양반이 아니지. 그래, 그러니 엄마가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이혼하기 전까지 평생을 양보하며 살았다. 이젠 남인데 절대 양보 못하지.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엄마? 나도 불도저로 나가겠다 이거야. 아는 조폭 다 동원해서 쇼핑몰 입구를 막아버릴 거야. 무슨 조폭이야, 엄마. 카페는 다른 곳 물색해서 차리자고요. 내가 자리 알아봐 드릴게요. 네, 어머님. 제가 부동산 다니며 목 좋은 자리 알아볼게요. 니네 부부가 지금 날 그 쇼핑몰에서 쫓아내려고 작당을 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작당을 하나요. 그래, 엄마.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봐요. 탑10 쇼핑몰 운영에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잖아. 안 되겠다. 당장 피켓 들고 내일 아침부터 쇼핑몰 앞에 서 있어야겠다. 며느리야, 같이 가자꾸나. 네? 이 추운 날 어머님도 너무 힘드실 거예요. 무슨 피켓이야, 이 추운 날. 안 그래도 영희 요즘 난임 시술 받고 있어요. 무리하면 안 돼. 뭐? 난임 시술? 아휴, 나이 먹은 여자 데리고 왔더니 임신이 안 되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빨리 가지려고 좀 서두르는 거예요. 야, 아들내미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와이프 편만 드냐? 힘없는 네 애미는 안 보이냐? 맨날 무슨 편가르기야, 엄마는. 그만 좀 해요. 가족끼리 편이 어딨어요, 어머님. 왜 없냐? 맨날 돈 많은 네 아버지 편만 들지 않냐? 나 왕따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엄마. 난 엄마가 더 좋지, 당연히. 아휴, 네가 미주건설 회장집에 사위로 갔어 봐. 내가 아주 떵떵거리며 맞대응할 텐데. 왜 또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영희도 있는데. 으이구, 뭔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그래,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재수가 없다뇨? 왜 갑자기 며느리한테 그래요? 시끄러워 다들. 암튼 난 가진 방법 다 동원할 테니 그리 알아. 이 여자가 미쳤나? 조폭으로 쇼핑몰 입구를 막아. 지금이 쌍팔년도야? 쌍팔년도가 아니건 내 재산권 빼앗아 간다는데 막아야지 그럼. 아이고, 옛날에도 말이 안 통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네. 아이고. 불도저 성격의 막무가내는 당신이야. 내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이 쇼핑몰 때문에, 아니 당신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프니까 다 팔아버릴 거야. 이 쇼핑몰에 나도 지분 있는 거 알지? 꼴랑 3분의 1 있는 거 갖고 유세 떨긴. 이거 대출이 어마어마해서 팔아도 얼마 남는 것도 없네, 이 여자야. 어쨌든 3분의 1은 내 거라는 거 잊지 말라고. 노망한 할아방구 같으니라고. 어이구, 내가 이런 여자랑 30년을 살다니. 미쳤지, 미쳤어. 여튼 다 팔아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영희야, 부잣집으로 시집 가더니 잘 살고 있는 거야?
전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이모, 말도 마요. 시댁이 두 군데니까 죽겠어 아주. 어머, 왜 영희야? 무슨 일 있어? 두 시어머니가 날 아주 못살게 군다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말이야. 아이고, 그랬구나. 난 네가 사모님 돼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지. 괜히 이모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전할 말이 뭐예요? 실은 형부랑 연락이 닿았어. 널 보고 싶어 하시네. 우리 아빠? 아빠가 이모 연락처를 어찌 알았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수소문했나 봐. 난 이사 안 가고 쭉 여기 살잖아. 어머, 아빠 스님 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응, 근데 중도 포기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사업을 일으키셨나 봐. 사업? 어떤 사업인데요? 너 세한범랑이라는 회사 알지? 아, 그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탄탄한 중견기업 아니에요? 거기 사장이 우리 아빠라고요? 이런. 응, 나도 깜짝 놀랐어.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야. 엄청난 성공을 이뤘더라고, 형부가. 나도 아빠가 보고 싶긴 했는데 내 연락처 줬나요? 응, 당연히 줬지. 아마 연락 갈 거야. 영희야, 이모한테 연락 받았지? 정말 미안하다. 지금에서야 널 찾아서 말이야. 아빠, 너무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네요. 그렇겠지, 딸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속세로 다시 내려와서 너와 엄마를 찾으려 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떠났더구나. 네,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죠. 근데 아빠가 세한범랑 경영자라고요? 세한범랑을 아니? 내 회사를 알아줘서 반갑구나. 주부라면 다 아는 브랜드죠.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아빠 성공하셨네요. 범랑 냄비 파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구나. 잠을 줄여가며 일한 결과물이다. 대단하세요, 여튼. 전 결혼했는데 시댁이 강동구청 근처 쇼핑몰 운영하세요. 남편도요. 뭐? 강동구청? 나도 천호동 쪽인데 우리가 엄청 가깝게 있었구나. 네, 근데 시아버지께서 그 쇼핑몰 팔아버리겠다고 성화하시네요. 이미 매물로 내놨어요. 안 그래도 새로운 사옥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강동구청 근처 그 대형 쇼핑몰 말이지. 네, 아빠도 아시네요. 진짜 파실 의향이 있다면 우리 회사가 인수하고 싶은데 내 개인이 사도 좋고 말이야. 그 쇼핑몰 때문에 안 그래도 구박덩어리인 제가 더 구박받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두 분이거든요. 늘 지분 갖고 으르렁 대시죠. 그래? 근데 네가 왜 구박덩어리니? 가난하고 엄마 아빠도 안 계신 거의 고아라고요. 제가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요. 뭐? 다 내 잘못이다. 좀 더 성공하고 널 찾고 싶은 내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아니에요, 아빠. 다 지난 일인데요, 뭘. 이런 집안에 시집온 제 잘못이죠, 뭐. 그럼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거절하지 말아다오, 영희야. 뭔데요? 그 건물을 네 이름으로 사줘도 되겠니? 내 증여세까지 다 내주마. 그 건물을요? 최소 100억은 넘을 텐데요? 그 정도 돈은 있다. 걱정 말아라. 근데 받아도 되나요, 아빠? 너무 갑작스럽네요. 지금까지 너에게 못해준 아빠의 한이라고 생각하고 꼭 받아다오. 감사해요,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 모셨어요. 날 이 방에 왜 푸른 거냐? 기분 나쁘게. 어머, 말 좀 교양 있게 하세요. 어디 날 가르치려 들어. 후쳐 주제.
후처라뇨. 난 정식으로 재혼한 사이라고요. 자, 그만들 하고 며느리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아버님께서 쇼핑몰 파신다고 부동산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당장 팔아버리려고 한다. 그분이 제 아빠예요. 아빠랑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제 명의로 사주신다고 하네요. 뭐? 니네 아빠가 뭘 사줘? 니네 아버지 스님 된다고 절에 가셨다며. 그랬었는데 속세로 다시 오셔서 세안법랑을 세우셨네요. 뭐? 그 주방용품 회사 말이냐? 네, 맞아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제가 그 건물 주인이 될 테니 아무것도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며느리야. 네가 대단한 아버지를 뒀구나. 네, 제 장인어른이 세안법랑 대표시라니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전 그곳을 위쪽은 주상복합, 아래쪽은 대형마트와 영화관, 쇼핑몰로 리모델링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아버지. 쇼핑몰만 운영하긴 적자가 컸잖아요. 건물주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자, 우린 다 손 뗍시다. 예, 며느리야. 나 카페만 좀 계속 운영하면 안 될까? 허락해 주겠니? 아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시댁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진짜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엄마, 이 사람 할 만큼 했으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카페는 다른 곳 알아볼게요. 뭐 건물 매매 대금만 정확히 지불하면 되지 뭐. 거기 대출이 많아서 팔아봤자 들어오는 현금은 얼마 안 돼, 여보. 뭐라고요? 여보, 대출 있단 소린 안 했잖아요. 왜? 당신도 내 돈만 보고 재혼했던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늙어서 현금이 좀 있어야죠. 돈 때문이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도 좋아. 돈이라면 완전히 질려버렸으니. 난 뭐 당신이 얼마나 좋아서 같이 사는 줄 알아요? 나가라면 나가드리죠. 쌤통이다. 나랑 이혼하고 급하게 재혼하다니. 당신은 입 닥치고 있어. 자, 다들 그만들 하시고요. 여튼 저와 영희는 아기도 가져야 하니 당분간 어머니와 아버지와 연락 안 하고 조용히 살게요. 단 몇 달만이라도요. 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는 오빠한테 연락해 주세요. 남인 저한테 말고요. 그래, 며느리야. 지금까지 두 시어머니가 널 괴롭혀서 내가 다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부부간에 조용히 살거라. 웬만하면 연락 안 하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 제가 원하는 대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남편이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은 다 경영에 손 떼시고 판매 대금 일부를 갖고 소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워낙 대출이 많았어서 매각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진 않았다는군요. 전 시댁과 연락을 차단했고 남편을 통해 가끔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새 시어머니와 당장 이혼하셨고 시어머니는 다른 곳에 카페를 열어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네요. 전 시댁과 연락을 안 하니 마음이 평온해졌는지 2달 만에 자연 임신이 되어 현재 임신 5개월 차입니다. 아빠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남편과 아빠와 식사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시댁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 편한 게 제일이네요. 어렸을 적 힘들게 산 걸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에 남편과 사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된 추악한 시모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물론 감옥에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얘기해 볼까 해요. 어머님, 저랑 그이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너보다는 재혁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재혁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무슨 말이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대답을 하지. 내가 네 아빠 죽고 나서 재혼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잖니. 그래도 사업 잘 되고 있는 남편이랑 재혼하고 이제 남은 생 행복하고 편하게 살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양반이 갑자기 또 교통사고로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니? 이런 마당에 너가 사업 물려받았으면 제대로 건사해서 확장해 나가고 그걸로 엄마 부양할 생각을 해야지. 그 귀중한 사업을 말아먹어? 너 정말 제정신이냐? 이 미친놈아. 그러니까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나는 사업을 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물려받을 그릇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억지로 물려받게 해놓고선 왜 이제 와서 이래? 어머님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진정하세요. 그이도 사실 사업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았었고 매각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뜯어말리신 거잖아요. 회사 그거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떼돈 벌 수가 있는데 왜 매각을 하냐면서 화까지 내시고.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했으면 망할 일이 없잖니. 남들 하는 만큼도 못하니까 문제인 거야. 아이고, 내가 믿을 것들을 믿었어야 됐는데. 재혁이 너도 사업 수완이 없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을 이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지점에 매각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이게 뭐냐? 빚만 남기고 우리 완전 거지 됐잖니? 엄마 아직 희망이 있어. 나 대출도 받았고 집사람도 도와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좀만 견뎌보자. 사업 내가 다시 일으켜볼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미 말아먹은 자식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화내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니까짓게 알면 뭘 안다고 끼들고 있어. 넌 좀 닥치고 있거라. 어머님, 그런데 저도 애시당초 같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도 파악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불렀던 거다. 너 막말로 집안일 한답시고 탱자탱자 놀기나 하면서 하는 거 뭐가 있니? 집안 청소 꼬라지 하는 것 좀 봐라. 냉장고 열어봤더니 반찬이며 국이며 제대로 만든 건 하나도 없더구나. 우리 재혁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이다. 지가 처먹겠다고 잔뜩 쟁여두기나 하고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님 저번에 방문하셨을 때는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사업 망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시면 안 되죠. 말이 바뀌고 자시고 간에 사업이 망했는데 밥맛이 있겠니? 나는 내 심정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니까 닥치고 있으라고 이거사. 남편은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재능의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받아라 종용했었던 시어머니 역시도 후회가 막심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의 분위기는 나날이 냉각되어만 갔었는데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시어머니가 오는 날이면 두 사람 모두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제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엄마가 당신 몸이 허한 것 같다면서 보약 지어주셨어. 끼니 때마다 꼭 챙겨 먹고 건강 많이 신경 써야 우리 애도 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잖아. 어머님이 챙겨주신다니까 고맙긴 한데 이게 대체 웬 거야? 어머니 요즘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하시지 않았어? 나나 엄마 많이 반성했어. 따지고 보면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거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
설마 또 대출 받으라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나 이미 대출 신청해서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보태드렸잖아. 나도 더 이상 대출 받을 구석이 없다니까. 설마 사채라도 쓰라는 건 아닐 테고. 뭔가 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험 하나만 가입해줬으면 해서. 보험? 보험료 나가고 괜히 돈만 날아가는 거를 왜 갑자기? 엄마 아는 지인이 보험 설계사 하시는데 꼭 좀 부탁을 한다고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사망보험이라는데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는 엄마가 대신 내준대.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설계사가 하는 말 들으면서 네 하고 동의하고 사인만 하면 돼. 아무리 그래도 사망보험을 이렇게 갑자기 드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사망보험 들어봤자 나는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잖아. 당신이 죽으면은 나한테 돌아가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아픈 데도 없고 당장 죽을 일도 없어. 그리고 나 당신보다 8살이나 어려서 훨씬 더 오래 살 거고. 사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 더 많고 몸 아프신 시어머니 쪽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 나도 그냥 엄마한테 당신 보험 가입시키라고까지만 전해 들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따지지 말고 사망보험 가입 좀 하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로 사망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고 돈 괜히 나가는 것도 싫어. 내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엄마가 사망보험 가입해주고 아는 보험 설계 사분이 신신당부한 대로 따라만 주면 앞으로 절대 잔소리 안 하겠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시잖아. 그래? 당신 엄마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리고 우리 민재, 내 친아들 아니라는 걸로도 스트레스 많이 줬던 것도 알고. 맞아. 어떻게 어머님도 나랑 비슷하게 재혼한 처지면서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내가 당신이랑 재혼을 한 상황이고 애까지 딸려 있다고 쳐도 너무 막말을 하시더라. 볼 때마다 아주 내가 눈치가 보여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요즘은 덜 그러시잖아. 많이 배려하고 있고 이렇게 화해의 손길 먼저 내밀잖아. 그러면 이유를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그냥 따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 자꾸 엄마한테 딱딱하게만 굴다가 사랑 못 받는다?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 2년 넘었는데 이 정도인 거 생각하면 어머니랑 나랑은 그냥 안 맞나 봐. 그나마 나 이뻐해 주시던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아. 아빠 죽은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살아남은 우리라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자. 당신이 사망보험 꼭 가입해줬으면 좋겠다. 응? 그럼 나도 조건이 있어. 당신도 똑같이 가입해. 뭐? 나까지?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서로 한 사람 위험하게 됐을 때 혹은 잘못됐을 때 남은 사람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안 그래도 엄마가 그 말도 하더라. 당신이 가입하기 싫어하면은 부부 동반으로 가입하라고. 그러면 보험 설계 사분이 이래저래 혜택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둘 다 가입하면 좋은 거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 생각보다 흔쾌히 결정을 내리는 저를 보며 남편은 매우 만족했는데요. 사망보험만 가입하면 잘 대해줄 거라는 남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건지 그날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호의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편은 어렵지만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다는 사실에 좋기만 하던 저였지만 그날로부터 남편은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나 공포 영화며 스릴러며 이런 거 심장 떨려서 못 본다니까. 왜 자꾸 요즘 드라마며 영화며 이런 범죄물만 봐? 애시당초 우리가 맞선으로 결혼한 사이라 서로 잘 아는 것 없다지만 너무하네. 나 어릴 적부터 추리소설이며 만화 같은 것들 좋아했었어. 나는 이렇게 심장 쫄깃한 게 좋더라고. 내가 무섭다고 말하잖아.
요즘 취직 자리 구하는 데에 신경은 하나도 안 쓰고 맨날 드라마나 영화만 보고 있고. 솔직히 말해봐. 대체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뭔데? 당신 누구 죽일 사람이라도 있어? 완전 범죄 뭐 그런 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무슨 말을 그렇게 흉하게 해? 완전 범죄라니? 당신이나 나나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함께 있으면 즐길 만한 거리도 없잖아. 취미라도 공유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 이런 범죄물이 딱 내 취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다고? 그래, 알겠어. 당신이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메모해 놓는 건 대체 뭔데? 노트 외출이 트릭이며 살인 방법이며 이런 거 메모까지 해가면서 보고 있냐고? 그걸 또 언제 봤어? 당신이 맨날 이런 것들 신나게 보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끄적끄적 해대더만. 몰래 뭐 하나 해서 찾아본 거지. 애초에 당신이 수상하게 행동을 안 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그래, 알겠으니까 노트나 일이네. 이게 뭔지 나한테 똑바로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당신한테 못 줘. 대체 이게 뭔데? 솔직히 말하면 나 인정해 줄 거야? 그래, 제발 좀 나 납득 좀 시켜줘. 요즘 취직 준비도 안 하고 맨날 범죄물만 보면서 이렇게 노트에 메모하는 이유를 납득시켜달라고. 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추리소설 작가가 꿈이었어. 그런데 그 꿈 엄마 때문에 접고 있었거든. 더 이상 내 꿈 방치해두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노트나 일이 줘. 추리소설 작가를 하고 싶다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대체 몇이나 있는데? 게다가 당신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지하게 이러는 거야? 아직 내 재능 당신한테 보여준 적도 없잖아. 재능이고 뭐고 간에 당신 글 읽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어디 우편 같은 거 배달 오면 팔자 읽는 거 힘들다면서 나한테 떠넘기는 사람이 글은 무슨 글? 아니, 소설이랑 그런 문서랑 읽는 거는 느낌이 다르잖아. 난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한테도 이미 말해놨으니까 제발 허락 좀 해주라. 너무 뜬금없어서 그렇지.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싶어. 그런데 성공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지지해주고 싶은 거야. 아니, 괴롭지만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내가 이때까지 실수해 온 것들, 그런 것들 한 방에 다 만회하려면 꼭 성공해야 되니까 방해 좀 그만하자. 자꾸 나 방해하면 나 술 마신다? 내가 취해가지고 주사 부리는 거 한번 보여줘? 당신이 취직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생활은 어떡할 건데? 돈은 엄마가 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도 이미 허락받은 일이야. 어머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당신이 추리소설 작가 되겠다는 걸? 자꾸 따지지 말고 노트나 빨리 달라고. 이리 줘. 갑자기 추리소설 작가가 되겠다면서 범죄물을 열심히 보고 있는 남편. 남편은 자꾸 잔소리를 하면 귀를 틀어막고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어머님, 남편이 추리소설 작가가 된다고 하던데 어머님도 이미 들으셨나요? 지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심이신지 궁금해서요. 나는 내 아들 재혁이 꼭 믿고 있어. 걔가 정말로 죽여주는 이야기 쓸 거라니까. 그리고 그걸로 대박 터뜨릴 거고. 그러니까 믿고 있으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믿고 싶기는 하죠. 근데 남편 이제 나이 30 후반이고 직장 준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추리소설 작가라니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서요. 평소부터 그런 쪽으로 공부해 오고 취미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믿고 지지라도 하죠. 너 내가 요즘 잘해주고 있다고 슬슬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재혁이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다면 또 하는 애 아니냐. 엄마가 재혁이한테 이런저런 지원까지 해주면서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생활비 내가 대주겠다니까? 꼭 저희 사정뿐만 아니라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이 사업 결국 망해서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남편이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 못하게 되면 그 타격은 또 누가 입겠어요? 저나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늦은 나이에 이런 도전이라도 하는 게 어디니? 우리 재혁이도 생각하는 게 있을 테니까 가만히 좀 지켜보면서 믿어보자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괜히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게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란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어머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편 열심히 도와줘 볼게요. 저는 그날로부터 남편과 함께 범죄물을 함께 보기도 하고 트립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면서 남편의 꿈을 진정으로 지지해 주려고 했습니다. 맞선으로 조건만 보고 결혼한 저희였기에 사랑이 크게 있는 관계는 아니었었지만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의욕을 잃어만 가더라고요.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하겠다는 초반의 열정은 어디 간 것인지 매일같이 술을 먹어대기만 했죠. 여보, 어머님도 나도 진정으로 당신 지지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할 거라며, 대박 터트릴 거라며. 아는데 자꾸 술이 들어가는 건 어떡하냐? 술 좀 그만 좀 마셔, 제발. 솔직히 나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실수 만회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괴롭다고. 그러니까 그 실수 만회하려고 추리소설 작가로 대박 터트릴 거라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세 한탄만 하면서 왜 주저앉아 있기만 해. 엄마가 자꾸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 정말 미치겠다고. 시모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심란하다며 이상한 말을 하던 남편. 매일같이 술만 퍼마시던 남편은 제가 사망보험에 가입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욕조에서 물을 받아놓고 아들을 씻기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술에 취한 상태로 욕실에 들어오더니 제 머리를 말려주겠다며 헤어 드라이기를 작동시키고 다가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헤어 드라이기 끄고 당장 선반에 올려둬. 위험하잖아. 아니, 내가 당신 머리 말려주려고 그러지. 괜히 젖은 몸으로 나갔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우리 마누라. 욕조에서 애 지금 씻기고 있는데 감전이라도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너가 알면 뭘 안다고 그래? 잠깐만. 여보 맨발로 자꾸 움직이지 마. 바닥 미끄러워서 위험하다고. 대박 터뜨려야 하는 거 알겠는데 나도 이거 못 해먹겠다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다가오던 남편은 헤어 드라이기를 본인의 머리에 내리쳤는데요. 다행히도 헤어 드라이기의 전선이 뽑혀 별다른 위험은 없었죠. 이런 일이 있고부터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계약 때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술도 끊고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내조를 했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고서 남편은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였고 발표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당신이 도와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 추리소설 작가 하겠다고 처음 당신이 말했을 때는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진지하게 노력해줘서 고마웠어. 도중에 술도 끊고 정말 열심히 해줬잖아.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오히려 결혼 초 때보다 당신이란 사람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해. 물론 당신이 술 마셨을 때는 정말 싫고 무서웠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특히 내가 욕실에서 당신 머리 말려주려고 했었던 때는 정말 많이 무서웠지? 내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할게. 됐어. 이미 지난 일인데 대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나 그때 당신이 나 죽이려는 건 아닌지 싶어서 정말로 무서웠다고. 그래, 내가 나쁜 놈이지. 당신이 이렇게 날 아껴주는데. 참, 어머님이 나보고 집에 오늘 한번 들리라고 하시더라. 꼭 당신도 데리고 오래. 난 안 가. 솔직히 엄마랑 더는 얘기하기도 싫어.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요즘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만나면 표정이 서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 당장 어제만 해도 어머님이 당신한테 언제쯤 대박 터트릴 거냐며 독촉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결과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려봐. 알겠으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모의 집에 가지 않겠다던 남편을 내버려 두고 저는 시어머니의 집에 홀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집에 다 당도해 갈 때쯤이 되어서야 제가 날짜를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공모전 문제며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 날짜를 깜빡했던 것이죠. 그래도 온 김에 시어머니와 얘기도 하고 남편을 좀 더 지지해달라 부탁을 드리려 저는 방문을 했는데요. 집은 비어 있었고 컴퓨터만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잔뜩 카톡을 보내두었더라고요. 얘, 너 대체 무슨 생각이냐? 재혁이 네가 처리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그리 어렵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엄마,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하기 싫다고. 그러지 말고 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엄마가 너한테 안 들키고 죽일 수 있는 방법들 아이디어 잔뜩 줬잖니.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니? 이 멍청한 놈.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것도 애까지 키우고 있는 아내를 죽이라고? 제발 이제 그만해, 엄마.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 네가 말아먹은 사업 다 복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새끼도 아니잖니. 걔랑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정도 별로 없고. 난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결혼한 아내고 나 누구보다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야. 하등 의미 없는 소리 그만 짓거려라. 사망보험금 타면 그걸로 훨씬 더 예쁘고 착한 여자 한 트럭은 만날 수 있다. 너도 그 모지리 같은 년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더 멍청해지는 거니? 아니, 1년이 되기도 전에 걔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냐? 도중에 그만둬서 다행이었지만 걔가 의심하면 어떡할 뻔했니? 덕분에 돈도 못 받고 다 망할 뻔했잖니. 사망보험금 받으려면 1년은 최소 지나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건성으로 듣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또 그 얘기야. 내가 술 마시고 정신이 없었다고 했잖아. 상식적으로 보험금 받으려고 추리트릭이며 살해 방법이며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 몇 개월 넘게 그거 하느라고 정신 나갈 것 같았다고.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혀. 너 설마 추리 소설인지 뭔지로 진심으로 생각해서 이러는 거냐? 아서라 아서. 너는 그런 쪽으로 재능이 하나도 없는 애다.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저 사업이나 잘 일구어가면 되는 애라고. 한번 삐그덕하긴 했었지만 너는 사업에 재능이 있는 아이라니까? 내가 하는 일 응원 안 해주고 믿지도 않는 엄마 말 더 듣기 싫어. 나 바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고 분명 말했지. 1년 넘었으니까 이제 열매만 따면 되는 상황인데
왜 기다리며 시기를 놓치고 있어? 이거 사.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참, 내가 어제 개 먹는 사이다에 농약 넣어놨다고 말하는 걸 깜빡했구나. 그러니까 넌 그렇게 알고 그거 그냥 가만히 두기나 해. 핑계는 엄마가 생각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절대 먹지 않도록 조심이나 하라고. 재혁아, 너 이거 왜 숫자가 안 사라지는 거냐? 왜 답변을 안 해? 너 설마 지금 EM이 차단한 거냐? 대답을 하라고. 재혁아, 나 불안하게 왜 대답을 안 하니? 설마 너 사이다 먹은 거 아니지? 넌 그런 탄산음료는 목 따갑다고 입에도 안 대는 애잖니. 너 카톡 읽는 즉시 답변해라.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간 남편이 보였던 의아한 모습이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죽이려고 했었다가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길 거부한 것이었는데요. 죄책감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끊은 이후로는 추리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런 진상을 알게 되자 저는 소름이 돋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연락을 어째서인지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병원이라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음독을 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신고로 병원에 가게 된 남편이었으나 결국 농약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장례식까지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런 저를 유심히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장례식 도중에 슬쩍 저를 불렀습니다. 어미야, 슬픈 척 그만하고 말해보거라. 우리 아들 죽은 거 보험금 얼마나 나오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이제 장례식 치렀어요. 보험금이라니요? 너가 보험 약관 같은 거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했다는 거 알고 있다. 우리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나 말하라고. 10억 정도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일단 그 돈 좀 나한테 보내봐라.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든지 해놓으면 내가 10배로 불려서 너한테 주마. 지금 긴급하게 투자자를 모집 중인 사업이 있는데 거기 투자만 하면 못해도 3배. 대박 터지면 10배로 돌려준다더구나. 10배로 불려서 주겠다고요? 그 10억을? 그래, 얘가 오늘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충격받은 척하지 말라니까? 기가 막혀서.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나 당신이 어떤 짓 한 건지 다 알고 있어.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죽을 때까지 후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미친 할망구? 당신이 한 짓거리 다 알고 있다고. 남편 시켜서 나 죽이려고 했었잖아. 내가 카톡 캡처까지 다 증거로 확보해놨어. 남편도 설마 당신이 죽인 거야? 아니면 남편이 실수로 먹은 거야? 당신 입으로 똑똑히 말해봐. 나 그거 들으려고 아직까지 당신 경찰한테 신고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빨리 말하라고. 애미,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세상에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가지마. 어딜 도망가? 저는 장례식장을 벗어나려던 시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거 놓으라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고 몸도 아픈 노인이 악에 바친 저의 힘을 감당할 리가 없었죠. 결국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말리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의 진상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곧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면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듣게 되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죽이긴 했지만 절대 의도한 건 아니다. 농약 탄 음료수 냉장고에 뒀다는 말
걔가 제대로 읽기만 했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너가 좋아하는 음료로 준비했고 평소에 걔가 입에도 대지 않던 걸로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냔 말이다. 미친 할망구.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안 돌아가.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도 너 같은 것보다야 수십 배는 똑똑한 사람이다. 운 좋게 보험금 타게 된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부부는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 들어는 봤지? 남편이 원래 사이다. 안 좋아했지만 나 때문에 종종 즐겨 먹게 됐단 거라고. 당신은 우리 둘 사이가 언제까지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착각이었어. 그럴 리가 없다. 세상 만사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당신 입장에서야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겠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감옥에서 평생 그 사실 곱씹으면서 후회하도록 해. 아니, 어디 그거 하나로 네가 내 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떠드냐 말이다. 내 아들은 내가 가장 잘 알아. 걔 행복을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이런 어미의 마음도 네가 알고 있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당신이 재능 없다고 매일같이 타박하던 그 아들 이번 추리 소설 공모전에서 우수상 탔다고 연락 왔더라. 처음 소설 쓴 사람이 추리 소설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고. 내가 아들이 가진 재능도 못 알아보고 죽게 만든 실수를 저질렀단 말을 하는 거니? 잘 알고 있네. 그렇게 내가 말해준 것들 곱씹으면서 평생 후회하도록 해. 애미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재혁이 일은 슬픔이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러면 되겠니? 지금이라도 아들 일은 억울한 마음 풀어주도록 네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재혁이 죽은 돈 너랑 나랑 절반씩 받아도 모자란 판이다. 그런데 그거 네가 다 가지고 나는 감옥에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셨구만. 앞으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될 텐데 계속 그런 생각으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지도 모르니까. 애미야, 나 풀어달란 말이다.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있냐고. 재혁아, 이 어미 풀어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통곡과 발광을 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면회 담당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며 뭐라 후회와 욕설이 뒤섞인 소리를 내뱉어대면서요. 저는 그런 말들을 귀에 담아두지도 않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후 남편이 받은 우수상의 상금은 기부를 하게 되었고 책 역시도 출간하여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두었죠. 저를 죽이려던 남편이 뒤늦게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뒤늦게 절 죽이려던 시어머니 때문에 죽게 된다니 참 세상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힘들다 싶더군요. 앞으로의 제 인생에 또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죽고 남겨준 사망보험금이 있으니 이것으로 아이를 잘 기르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게 홀로 아이와 함께 살아남은 저의 일이라 생각하면서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보육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남편이 있었는데 저와 이혼을 하게 된 과정에서 참으로 지독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랑을 쫓다 인생을 망친 남편과 상간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니 이혼을 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당신 아이 임신했잖아.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인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로 지민이가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남은 반쪽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이 기분을 내가 외면하고 살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는 두둑하게 줄게. 위자료고 뭐고 간에 당신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여자 본지 이제 고작 해 한 달도 안 된 사람이잖아. 옆집에 이사 와서 떡 돌리고 만난 횟수라고 해봐야 몇 번 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랑에 빠져서 2년 넘게 결혼한 나를 버리겠다고? 심지어 당신 아이까지 뵌 여자를 버리겠단 말이야? 제정신이니? 나 정신 멀쩡하고 나 이 여자 아니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다른 여자 사랑하는 나 같은 빈 껍데기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당신도 새 인생 시작하면 좋잖아. 기가 막혀서. 나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집까지 나온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아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아버지 나 때문에 충격받아서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그랬냐고. 나 평생 책임지겠다며. 이 일 평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는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장인어른 돌아가신 게 꼭 내 문제 때문만은 아닐 수가 있잖아. 원래부터 건강이 안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장인이랑 장모님이 돌봐준 보육권 아이라고 반대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했잖아. 그것까지 죄다 날 탓하면 안 되지. 엄마 지금도 혼자서 보육원 애들 돌보고 있으면서 고생만 하고 있어.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있다고. 나보고 일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신 내조한다고 엄마 부탁까지 뿌리친 나야.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고 멋대로 좋아하는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내가 그걸 인정할 것 같아?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네가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받아들이자. 너 정말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돌아가는구나. 정말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애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내가 양육비까지 다 챙겨주고 책임져 준다고 하잖아. 나라고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네가 원하는 건 그럼 뭔데? 네 남편이라는 껍데기만 쓴 채로 평생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애당초 이럴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사과가 우선이어야 할 거 아냐. 사람으로서 해도 될 일과 안 될 일 구분도 안 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미 애정 식어버린 당신을 사랑해보기라도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든가. 옆집에 이사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여자와 교류를 하는가 싶더니 결국 저와 이혼하겠다고 말한 남편.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뻔뻔하게 나오며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런 상황이니 저는 남편에게 실망한 것은 물론 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역시도 넘쳐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쓴 것 때문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던 것과 고작 이런 남자와 결혼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싶은 자책감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육원 일을 하고 있던 엄마는 그런 저를 위로하더군요.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라. 박서방이랑 이혼한 게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박서방이랑 이혼하기 싫다고. 아빠 죽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포기를 하란 말이야?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다. 네 아빠도 보육원 출신이던 박서방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한 게 어찌 보면 본인 잘못이기도 했으니까.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니. 너도 네 아비 죽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더는 너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그래? 심지어 엄마 보육원 일하고 있는데 박서방 돕는다고 내가 그거 외면했잖아. 이렇게 이기적인 딸 엄마는 용서할 수가 있어? 나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엄마, 나는 엄마처럼 도저히 초연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박서방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나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니? 박서방 사업도 잘 나가고 있고 너한테 위자료도 준다고 하고 있고 솔직히 너로서는 이 문제만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그러면은 엄마 생각은 박서방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양육비 받고 위자료 받고 떨어지라는 사람한테 내가 그대로 패배하길 바라는 거냐고? 네가 박서방 때문에 힘든 건 알겠다. 근데 이렇게 때만 쓰고 징징거리기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 않니? 너 박서방한테 당한 거 갚아줄 생각을 하고 언젠가 복수하려면 실리라도 챙겨야 될 거 아니냐? 몸 돌보면서 아이라도 잘 낳을 생각을 하고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야지. 몰라.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제가 다니던 보육원의 출신이던 남편이라 반대를 하시던 아빠의 말에 반대를 했었던 저였지만 남편이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저를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보니 많은 후회가 됐죠. 저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지지부진하게 끈 채로 결국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위로의 연락 대신 이혼을 얼른 마무리 짓자거나 위자료를 두둑이 줄 테니 받아들이라는 식의 통보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상간녀였는데요. 아줌마, 아이 잃은 거 불쌍하긴 한데 그걸로 우리 오빠 괜히 붙잡는다든가 질척거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미 마음 뜬 사람한테 자꾸 매달려봤자 본인 인생만 비참해질 뿐이라니까요. 너 말 다 했니? 지금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어. 한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난 유산까지 해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할 말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니? 저도 좋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안 듣고 이혼 제대로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결국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작에 결정 내려주고 오빠랑 찢어졌으면은 서로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돈 많이 받고 나는 나대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고 그런데 질질 끌면서 사람 피 말리고 이게 대체 뭐냐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그렇게 나 망가뜨려 놓고 행복하고 싶다 이거지? 나는 그럼 너 행복하게 되는 거 철저하게 방해해 줄게. 내가 어떻게든 방해해 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알겠니? 아줌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솔직히 아줌마랑 오빠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넌 그럼 뭐가 있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년이잖아. 남편이랑 공통점이라 해봐야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닥치고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잠깐이나마 부부로 지냈던 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 잠시나마 부부 생활했다는 거를 추억거리로 삼으면서 남은 여생 살라고 이 아줌마야. 내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오빠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나도 오빠랑 있으면 행복하고 오빠도 나랑 있으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진대. 처음 봤을 때부터 서로 운명이라 생각한 사이라고. 니들이 그렇게 사랑 노름할 동안 내가 겪은 비극들 곱씹는 게 내 일상이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했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니들 어떻게 하나 내가 두고 보라고. 미안한데 댁 저주는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한 무당이 좋은 날 잡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빠지셔. 우리 오빠랑 내 인생은 앞으로도 쭉쭉 순탄대로일 거란 말이야. 우리 궁합도 봤는데 천생연분이래요. 나 말한 거 반드시 지킬 거거든.
너랑 내 남편 인생 어떻게든 망가뜨릴 거야. 각오하고 있어. 어이구 무서워라 협박질까지? 그래. 아줌마 나름대로 노력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 나도 궁금할 지경이네. 저는 그날로부터 남편과 상간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받게 된 위자료도 있으니 제 인생에서 돈과 시간만큼은 가장 많던 시기라 할 수 있었죠. 너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보유 관련해서 서류를 뒤지고 있니? 엄마, 내가 전에 얘기했었던가? 내 남편이랑 그 상간녀라는 여자 보유 출신이라고 했던 거. 남편 친모 찾아서 얘기 들어보려고. 네가 내 조언대로 위자료까지 받고 나름대로 알아보는 것은 보기 좋구나. 대신 나랑 한 가지만 약속해라. 지금 흥신소까지 써가며 네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돈은 많이 안 들어갔어. 나도 미래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 뭐가 됐건 지금 일 마무리 잘 되면 보유권 맡아서 성실히 애들 돌보며 살아. 그렇게 해서 네 마음부터 치료해. 이거 사. 다른 사람을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다 보면 자기 마음도 행복하게 되는 법이야. 내가 봤을 때는 너는 그 기쁨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 엄마. 그래도 어차피 엄마 몸 안 좋아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까. 보유건 내가 물려받을 테니까 응원만 해줘. 됐지? 내가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보고 혼자 구경만 할 수 있겠니? 힘 닿는 대로 나도 수소문해보고 도와주마. 저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조사를 해나가며 남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흥신소까지 써가며 도박판을 전전하던 남편의 친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모는 제게서 돈을 대가성으로 받고 남편과 상간녀가 찍힌 사진을 보더니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몸을 떨다 이내 킥킥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웃더군요. 연유를 물어보니 남편과 상간녀가 사실은 친남매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보육원에 보내졌고 입양의 시기 역시도 달라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죠. 조사를 해보니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와중에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왔죠. 너 요즘 내 뒷조사하고 다닌다며? 적당히 해. 너 이러는 거 정말 추하다. 추해? 추한 건 누군데? 욕망에 눈이 멀어서 바란다고 뻔뻔하게 위자료로 지불하겠다고 한 당신이 추하지. 내가 추해봤자 당신만 하겠어? 우리 곧 결혼도 하는데 이제 인정해줄 때도 됐잖아. 당신이랑 나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래? 나 당신 때문에 내 애까지 잃고 임신하기 힘든 몸 됐다는 판정까지 들었어. 내 인생 망가뜨린 당신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데? 그러고 사과 한마디 없이 나 도리어 조롱하기까지 한 너랑 그 상간녀를 어떻게 용서하겠냐고. 그거 정말 오해라고 말했잖아. 걔도 당신이 이혼에 동의 안 해주고 질질 끄니까 마음이 순간 울컥해서 그랬던 거라고. 나도 뒤늦게 사과했고 걔도 유감이라고 전달했잖아.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지 왜 자꾸 과거에 묶여있는 건데. 제발 새 인생 살라고 그 돈으로 좀. 새 인생 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는 이 문제 방치하고 넘어가는 게 도리어 나 스스로 망가뜨리는 짓이야. 당신이랑 그 상간녀와 얽힌 이 문제 반드시 매듭 풀고 갈 거야. 나는 그렇게 정했다고. 네가 나랑 지민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어. 그런데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왜 나를 갖고 물고 늘어져? 애가 죽은 거를 왜 우리 아내를 갖고 물고 늘어지냐고. 네 몸이 안 좋고 네 아빠 건강이 안 좋았던 거잖아. 왜 그걸 자꾸 우리 탓을 하냐고. 그래서 그 문제에 조금도 영향이 없으시다? 세상에 기가 막혀서 떳떳하다 이거야? 떳떳하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물지는 말자는 거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돈 더 줄게 까짓 거. 억만금을 줘도 내 원한은 못 풀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반드시 큰 거 잡아서 너랑 그년한테 터뜨리고 말 거니까. 허튼 수작질하지 말고 제발 그냥 가만히 있자. 우리 비록 안 좋게 헤어졌지만 계속 나쁜 기억으로 서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너 까불면 결국 다치게 되는 건 너야. 좋게 말해주니까 자꾸 선을 넘고 까부네. 누가 과연 선을 넘었는지 두고 보자고. 곧 알게 해줄게. 남편이 제게 준 모욕에 저는 결국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결정했어. 드디어 결정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너 박서방. 아니, 그 인간 조사한 것들을 죄다 폭로하겠다는 거냐? 그럼 그 집안이며 상간녀며 완전히 난리가 날 텐데. 어차피 내가 말 안 해도 침몰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터뜨릴 것 같았어. 도박판 전전하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 딸 어디서 시고 올리냐고 묻고 있더라고. 하긴 둘이 결혼을 해선 안 될 관계이니까 그걸 누군가 말을 하긴 해야지. 말 안 한다고 마냥 잘 풀릴 일도 아니고 네가 그럴 의리도 없으니 말이다. 근데 나 그거 아직은 말 안 할 거야. 그거를 말해봤자 지금 시점에서 그 인간들한테 적절한 복수는 아닐 것 같거든.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니? 두 사람한테 감추겠다는 거니? 폭로를 하겠다는 거니? 폭로는 할 건데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지. 둘이 결혼한다고 하잖아.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순간을 아주 기쁘고 축복스러운 순간으로 만들어줘야지. 벼르고 있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간녀가 당시 제게 결혼 청첩장을 보내오기도 했었으니 연락을 할 명분이야 충분했죠. 결혼 청첩장 잘 받았어. 그래, 내 남편이랑 결혼한다며? 이 상간녀나 아주 축하해. 고마워요, 아줌마. 사실 청첩장을 실수로 아줌마한테 보내버렸지 뭐예요. 근데 아줌마가 이렇게 축하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조금 편하네. 마음이 편해? 너 정말로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아니면 이 와중에서도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거니? 솔직히 한마디만 해줄까, 아줌마? 나 내 남편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이 운명이라는 걸 느꼈거든. 그런데 그때 배부른 거 잡고 옆에 있던 당신 장애물로밖에 안 보이더라. 그럼 본심 숨긴 채 떡이니 반찬이니 말도 안 되는 핑계 삼아서 매일같이 집에 들렀었고 나는 네가 정말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 참하고 성격 좋은 아가씨라고 칭찬까지 했다고. 애볼모로 잡아서 내 오빠 붙들고 있는 당신 보는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 본인만 피해자인 척 구는데 그런 내 마음은 어땠을 것 같냐고. 나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미치는 줄 안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단단히 미친년이었겠지. 어찌됐건 결혼 축하해. 잘해봐. 잘하라면 못할 줄 알아? 내가 왜 청첩장 당신한테 보냈는 줄 알아? 왜 보냈는데? 이야기 드러나 보자. 내가 인생에서 거슬렸던 것들 어떻게 치웠는 줄 알아? 회피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보육원 출신인 거 알고 무시하는 것들. 내가 깔아뭉개주고 밟아주느라고 악발이 근성이 생겼다고. 그래서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도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인간한테 한마디 사과라도 했다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 더러운 속성 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봤자 무서울 거 없다니까? 설마 결혼식 날짜까지 내가 마음 졸이다가 초췌해지기라도 바라는 거야? 오히려 좋아. 얼마든지 그렇게 해줘. 스릴 있고 좋네. 저는 청첩장을 통해 결혼식 날짜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어느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리는지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상간녀는 저의 전 남편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저를 도발하는 것 같았는데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가소롭고 황당할 뿐이었죠. 저는 많은 돈을 써서 결혼식장 직원을 매수했고 남편과 상간녀의 출생의 비밀부터 그들의 불륜 사실까지
모든 사실이 일목요연하고 적나라하게 정리된 PPT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 뒤 결혼식 당일이 되자 다시금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이제 곧 있으면 결혼식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뭐 잔뜩 준비를 했다고 하더니 별거 없나 보네. 별거 없긴 왜 없어? 네가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놨으니까 각오하렴. 아, 그러셔? 참고로 나 이 결혼식 때 경호원까지 준비해뒀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란 좀 피운다고 해도 미친 여자 취급받고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설령 난동 부린다고 해도 좋을 거 하나 없어. 위자료 다 토해내게 할 수도 있거든. 결혼식 망친 죄로 소송 걸 거라고, 이 미친년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쏟아내는 거 보니 그간 맘고생 심했구나. 보니까 너도 많이 초조해졌나 보네. 그래, 그렇게 계속 기대하고 있어. 결혼식 아주 성대하게 치르게 해줄게.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니까. 나 당신 같은 여자 하나도 안 무섭다고. 덤벼보라고, 이 미친 아줌마야. 약한 개일수록 짖는 법이야. 나도 이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체급 차이 어느 수준인지 곧 깨닫게 해줄 테니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이 날 많이 기다렸어. 결혼식 오빠랑 함께 손잡고 걸어 들어가는 장면, 당신이 꼭 봐주길 바랐었거든. 감히 오빠 애까지 임신한 당신을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심지어 오빠 양심 가책 이용해서 붙잡고 애 인질로 삼아서 결혼 생활 계속 질질 끌려고 했었던 거. 난 평생 동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나 정말 당신이 밉고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그래. 네가 참 그 인간을 사랑하긴 하나 보다. 에이, 정신 나간 년. 이제야 인정하는 거야? 맞아, 내가 이 세상에서 오빠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오빠도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우리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라고. 그래, 맞아. 너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야. 설령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예를 들어 너희가 부부보다 더 끈끈한 혈연관계라거나?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그딴 의미 없는 말을 아무렇게나 짓거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그래, 그렇게 웃고 있어. 결혼식장에서 눈물 콧물 흘리게 해줄게. 뭐? 네가 나를 울리겠다고? 별 같자는 소리를 다 듣겠네. 너는 그냥 난동만 부려봐. 내가 바로 경호원들한테 더 제지하게 만들 테니까. 자신의 계획을 떠버리는 상간녀였지만 제가 난동을 부린다는 수준을 본인의 상식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었으니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저의 계획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결혼식이 시작되고 저는 바로 식장에 들어가서 이 결혼은 무효라면서 난동을 부려줬습니다. 본인의 예상대로 굴러가는 듯하자 왜인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간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덩치 큰 사람들이 저를 끌고 나가려고 다가왔죠. 하지만 그런 난동을 부린 이유가 저의 진짜 무기였죠. 저는 순순히 끌려나가고 있었고 그동안 결혼식장 전면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상간녀와 전 남편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죄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육권 출신인 것부터 사실은 남매인 것에 도박장을 전전하는 친모가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너 이거 네가 저지른 짓이야? 이딴 거짓말로 나랑 아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누구처럼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저기 적힌 사실들 다 진짜라고. 너랑 지금 네 아내 둘이 친남매라는 거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야. 오빠, 이런 여자 말 듣지 말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기요, 직원은 대체 뭐 하고 있어요? 빨리 화면 재생되는 것부터 꺼주세요. 이게 대체 뭐냐고.
이게 진짜라면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내가 그걸 왜 말을 하니? 너네들 사이에 아주 좋아 보이던데. 그걸 왜 말을 하냐고? 누구보다도 이어지고 싶어 했었던 건 너희들이었잖아. 그리고 나는 그 결혼식 축복해주고 있는 사람이고.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오빠, 이 여자 말 듣지 마. 이 여자 말 듣지 말라고. 나 오빠 애까지 가진 거 알지?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제발 오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회사 사람들이며 사업 관계자들까지 축하한 마당에 이럴 수는 없다고. 내가 지민이랑 친남매였다니 오해. 얼씨구 토하기까지? 그러게 왜 우리 아빠 죽게 만들고 내 애까지 죽게 만들었어? 이건 업보야. 업보. 너희들 죗값 치르는 거라고. 당장 꺼져. 저것들 다 내리고 당장 꺼지라고. 이 악마 같은 년아. 악마 같은 년? 니들이 한짓거리는 생각 못하니? 내가 임신했을 때도 바람 피우면서 나 기만하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애 유산했을 때도 오히려 나 조롱하기만 했었고, 심지어 힘들어하던 나한테 결혼식 날 청첩장까지 보냈었잖아. 이 모든 게 너네들 잘못이고 너네들 업보야. 청첩장? 설마 지민이 너 내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거야? 오빠, 미안해. 이 여자가 너무 까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이 여자한테 오빠랑 결혼하는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고. 오빠, 이 여자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 의연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내 남편이 왜 그래? 일단 토한 것부터 닦자.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빠, 지금 나 피한 거니? 네가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네 애까지 가진 난 어떡하란 말이야? 꺼져. 우린 남매라고. 나도 미칠 것 같은데 어떡하라고. 상간녀의 절규를 시작으로 결혼식장은 완전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에 난동을 부리고 결혼을 완전히 망쳐버린 문제로 배상금을 1억 원가량 내놓으라는 소송까지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법원에서의 판결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몇백만 원 정도의 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받은 위자료로 넉넉히 물고도 한참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뒤로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방문을 해오더니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까지 흘렸고,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상간녀. 아니, 전 남편의 여동생은 유산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본인은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고, 그렇게 저와 상간녀, 그리고 전 남편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죠. 아직까지 아이를 잃은 슬픔이나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지만, 보육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상을 보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은 치유가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지독한 상처를 복수해 주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